소송을 걸면 상대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그때부터는 큰 소리도 치면 안 돼요. 이미 남될 사람인데 뭔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좀 조심하셔야 될 단계이긴 합니다. 최소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닐 거다. 잘못했으니까 이만큼은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대비하셔야 된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민 든든한 친구들 이창원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혼 사유 월드컵에 이어서 이혼을 결심한 후에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혼을 할지 말지 고민하시면서 사무실에 오셨을 때는 4가지 정도 문제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당연히 이혼을 할지 말지, 그리고 재산분할, 그 다음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양육권, 면접교섭권, 총망라해서 있고요. 외도가 아니라도 저 사람으로 인해 너무 고통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위자료,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정하신다고 생각하면 제일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제일 먼저 좀 하셔야 될 행동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부부관계라는 게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서 사실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혼 자체를 딱 결심하고 오시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이랑 이혼하면 당장 나는 어디서 뭐 먹고 사는지, 애들은 누가 키워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저희와 상담하시기 전에 다 아실 수가 없거든요. 저희랑 상담해서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개괄적으로 들으시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혼을 할 것인지 정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혼을 마음 먹었을 때 배우자에게 먼저 말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상담을 먼저 받는 게 낫나요? 저라면 상담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을 걸면 상대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최소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닐 거다. 잘못했으니까 이만큼은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대비하셔야 된다. 말을 하면 저쪽에서 준비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혼뿐만 아니라 분쟁이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면 당연히 상대방도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방이 무장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했을 때 이제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혼 사유 같은 걸 증거를 수집한다는 차원도 그렇고 재산 분할이든 양육권이든 대비를 하려면 변호사의 가이드 하에서 좀 움직이셔야 그 이후 단계가 원활해지시는 거죠. 이게 이 분쟁으로 접어들고 나면 그 뒤는 사실 이미 정해진 내용 가지고 그냥 싸우시게 되는 거거든요. 빨리 상담해서 뭘 하셔야 되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변호사 상담을 할 때 뭐 어떤 것들을 좀 더 준비하면 좋을지 좀 말씀 나눠보면 어떨까 하네요. 다양한 이혼 사유가 있기 때문에 사유별로 준비해야 될 게 좀 다르긴 한데 공통적으로는 돈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혼 소송 한다고 촉 잡은 순간부터 돈도 안 주고 양육비도 끊어버리고 하면 생존이 위태할 순간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한 1년간 버틸 정도 돈은 미리 확보를 하셔라. 이제 아내분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경우가 많은데 아내분들이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전처분에서 양육권을 받으시는 경우도 많아요. 남편이 나한테는 몰라도 애들한테 필요한 최소한은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게. 만약에 어쨌든 여자분께서 소득 생활을 안 하고 계셨던 상황이면 이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자립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모님한테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본인이 좀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셔야죠. 경력 단절되신 경우에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혼을 좀 포기, 재고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에 흔한 사례가 폭력도 하고요, 바람도 피고, 그런데 남편이 소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줘요. 애들은 또 열심히 좋은 학교 다니고 있고. 근데 이혼해가지고는 양육비로는 그게 반의 반도 못 받거든요. 이혼을 결심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준비하면 좋을 거 이런 거 얘기를 하면 같이 살고 아직 한쪽이 이혼 결심한 거를 상대방이 몰라서 무방비 상태일 때 상대방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증거는 그 단계에서 사실은 수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상대방이 휴대폰을 본다. 몰래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보는 거면 문제가 되는데 상대방이 뭐 금융거래 이런 거 하다가 열어놓고 간 상태에서 내가 봤다거나 같이 있는데 전화가 와서 이렇게 받으면서 우연히 열려서 봤다거나 이런 거에서는 또 증거능력 문제가 안 됩니다. 만약 외도가 이혼이 사유라면 이 남자가 평소 어떤 카드를 쓰고 어떤 주거래 은행을 사용하는지, 주로 어디 가는지 이런 걸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준비하는 것도 준비하는 건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이 외도하는 거를 알게 됐다 이랬을 때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추궁부터 한다든지 이혼 막 할 거야 라도 막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런 걸로 소송 들어가면 저쪽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오죽하면 내가 바람을 피웠겠냐
증거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경강되게 했던 행동들이 또 그런 증거처럼 되기도 하고.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그때부터는 큰 소리도 치면 안 돼요. 큰 소리 쳤던 거 다 폭행이라고 고소당하고 자식한테 훈육한 것도 아동학대라고 고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으면 그때부터 배우자한테 더 잘해주셔야 됩니다. 책 잡히면 안 돼요. 흔히 이제 있는 분쟁 중에 뭐가 있냐면 상호 이제 이혼 얘기가 또 나온 경우 바람을 피시던 분도 있을 수 있고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혼 결심했으니까 너도 바람 폈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 만날래 이러면서 약간 상간행위가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당연히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미 남될 사람인데 뭔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좀 조심하셔야 될 단계이긴 합니다. 그냥 평소에 안 하던 짓 하지 마라.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상대 배우자한테 카톡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증거를 명확히 남고 상대방이 언제든 제출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불리해져서 카톡이나 문자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양육권 얘기가 안 나와서 양육 관련된 얘기를 좀 하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홧김에 집을 나와버리시는 거죠. 애는 두고 나와버리면 내가 더 이상 양육하는 상황이 아니게 됩니다. 현 상황을 되게 중요시하게 보거든요. 재판부에서는 최대한 애를 내 편으로 만들어 놓고 애랑 붙어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뭐 이혼을 원치 않는 쪽이라면 집을 좀 나오는 거는 좀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 별거를 해버리면은 법원이 보기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좀 그렇게 인정을 쉽게 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시면은 좀 그런 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께 공통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심하셨으면 빨리 실행하십시오. 끈다고 좋아질 일이 있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신중하게 결심하시고 결론이 섰다면 신속하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다소 좀 무거운 주제인데 좀 그래도 유쾌하게 잘 말씀들 해주신 것 같고요. 이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또 문의 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든바!